얘들아, 오늘 고2 20년도 29부터 33까지 진도를 나갈 건데, 보면 학익여고랑 임경여고랑 인일여고, 그러니까 5년 빼고 전부 다 20년도가 시험범위잖아. 근데 들어가는 번호가 다른 거 알죠? 각자 자신의 학교의 시험범위는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들으면 된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명이랑 인일은 시험 범위가 완전 똑같거든. 그러니까 인일이 18이랑 19가 더 들어가긴 하네. 근데 학인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번호만 그 강의 들으시면 돼요. 다 듣지 말고. 그러면은 위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위에 보면은 1번 같이 한번 보면은 29번부터 34번까지 내용도 그렇고 구조도 그렇고 쉽지가 않거든. 3월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예 새로 나오는 토픽이 되게 많아. 29번 같은 경우에도 비행기와 관련된 지문인데 어휘가 어려워. 내용도 구조도 그렇고. 그러니까 29번부터 34번까지 구조파악 혼자서 충분히 고민해보고 2번, 1번 구조 파악해보고 충분히 고민해봐야 된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지금 백지에다 하면 안 돼. 영상 멈추세요. 영상 멈추고 자습하고 오세요. 예습하고 와. 그럼 두 번째로는 단어를 외우고 와. 알겠냐? 지금 이 구조 파악이랑 어휘 안 외운 친구들은 영상 끄세요. 영상 끄고 다시 하고 오세요. 뭔 말인지 되냐? 우리 그러면은 준비된 친구들만 선생님이랑 첫 번째 줄부터 보도록 합시다. 어려우니까 한번 천천히 꼼꼼하게 보도록 하자. 커머셜 에어플레인스 하면은 얘 민간 항공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커머셜 하면은 상업에 혹은 뭐 민간에 이런 뜻이 있어. 그래서 민간 항공기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트래블 하면은 뭐 여행하다라는 뜻도 있고 우리 이동하다라는 뜻도 있잖아. 근데 비행기를 운행하다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민간 항공기는 에어웨이스 하면은 그 하늘에 있는 길이니까 항로겠죠. 그래서 항로를 운행을 한답니다. 근데 어떠한 항로냐면 그 도로와 비슷한 항로를 운행을 한대. 비록 그것들이 물리적인 구조물은 아닐지라도 여기에서 그것들이 물리적인 구조는 아닐지라도라고 하는데 여기서 대의가 지칭하는 건 그쵸? 에어웨이스 지칭하는 거겠죠. 에어웨이스. 그 항로라는 게 진짜 뭐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건 아니잖아. 그 항로라는 것은 갖고 있답니다. 뭐를 갖고 있냐면 fixed 하면은 고정된, width 하면은 폭, 그쵸? 고정된 폭을 갖고 있고 그리고 defined, 규정된 altitude, 고도를 가지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고도 하면은 높낮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은 separate, 뭐 하는 거야? 그쵸? 분리를 시키는 거죠. traffic 하면은 통행을 분리를 시킨답니다. 근데 어떠한 통행이냐면은 반대 방향에서 움직이는 그러한 통행을 분리한대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할 때 그러한 그 통행 같은 것들을 분류시킨다는 거겠죠. vertical separation 하면 vertical 하면은 얘 수직이라는 뜻이잖아. 수직에. 그쵸? 수직에. 얘 3번 형광펜으로 일단 쳐놓을까? 혹시나 이거 문제로 출제될 수가 있는데 vertical 하면 수직의고 얘 수평은 무슨 뜻인지 알아? 수평이네. 그쵸? horizontal이거든. horizontal. 호라이즌이 얘 지평선이랑 뜻이잖아. 근데 이게 호라이즌에다가 tal 붙여서 horizontal. 영어가 짜증나는 게 그거야. 명사일 때랑 형용사일 때랑 발음이 달라질 때 수평선, 지평선 할 때는 horizon이라고 읽고 이렇게 tal이 붙어서 형용사가 되면은 horizontal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수직의 separation, 분리 혹은 간격. 그러니까 수직의 간격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직이라는 건 얘를 말하는 거잖아. 수평이라는 것은 이걸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직의 간격이라는 건 다시 말하면 상하 간격인 거다. 상하 간격. 에어크래프트, 항공기의 그 상하의 간격이라는 것이 allow A 투부정사네. 투부정사 알죠? 일부 비행기들이 뭐 하도록 만드는 거야? pass over, 통과하도록 만든답니다. 어디 위를 통과하는 거냐면 그 공항을 통과하도록 만든대요. 뭐 하는 동안에? 다른 과정들이 아래에서 발생하는 동안에. 그러니까 비행기라는 것은 자동차는 위아래 상하 간격이라는 게 없잖아. 근데 비행기 같은 경우에는 하늘에서 운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하 간격 또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굳이 또 선생님이 훌륭한 그림 솜씨로 만약 이게 하늘이라고 하늘의 공간이라고 치면은 뭐 여기가 인천 공항인 거죠. 인천 공항이야. 이렇게 인천 공항이 있으면 뭐 비행기가
뭐 이렇게 공항을 지나갈 때, 그쵸? 비행기가 이렇게 공항을 위에서 지나갈 때, 위에 지나갈 때 잠깐만 이거 너무 가까이 그렸다. 그래서 이렇게 공항에 같이 움직이네요. 비행기만 움직여야 되는데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그쵸? 이게 비행기가 위로 이렇게 지나가면 또 다른 비행기는 이렇게 밑쪽으로 해서 그쵸? 다른 과정들이 위아래의 개념도 있다는 거. 항공의 그 도로에서는 그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4번 1, 2, 3번까지는 그 비행기의 도로? 비행의 그러한 교통 같은 게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되고 4번부터는 그 에어 트래블 하면은 항공 여행이라는 것이 그쵸? 그러니까 비행기를 타고 가는 여행. 항공 여행이라는 것은 보통 커버 하면은 덮다라는 뜻이 있잖아. 근데 여기에서 걸치다라는 뜻이 있어. 커버이 무슨 보험에 보상이 되는 것도 커버이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기간에 걸치는 것도 커버, 덮는 것도 커버. 그러니까 커버이라는 단어에 한번 그러한 뜻을 한번 갖고 가봐. 그 항공 여행이라는 것은 긴 거리에 걸쳐 있잖아. 보면은 여기서부터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우리 형광펜을 사용해가지고 한번 잘 보자. 짧은 거리에 짧은 기간에 인텐스 하면은 고강도의 조종사 활동과 함께. 근데 뭐 하는 경우에는 테이크 오버 하면 이륙하는 거죠. 비행기가 뜨는 거. 이륙하고 착륙하는 데에는 그리고 긴 기간의 lower pilot activity에서 저강도의 조종사 활동이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는 동안에는 그쵸? in the air 하면은 공중에 있는 이란 뜻이거든.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근데 이 공중에 있는 것이라는 게 동격으로 다시 말하면은 그 비행의 부분이야. 근데 어떤 부분이냐면 long haul 하면은 장거리란 뜻이다. 단거리 하면 short란 뜻이고 short로 바꾸면 되고 장거리로 알려진 비행의 부분이죠. 되냐? 그러니까는 얘를 형광펜을 얘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너네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지금 이 부분이죠. 위드에 지금 병렬되는 게 이 부분이고 또 이 분홍색 부분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하는 게 이 부분이고 뭔 말인지 되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그 항공 여행이라는 것은 긴 거리에 걸쳐 있잖아. 그 비행기 타면은 보통 한 4-5시간씩 타잖아. 길면 20시간도 타고. 근데 이 장거리에 걸쳐 있는데 긴 기간에 강도 높은 파일럿 활동이 있는 거죠. 언제는 짧은 기간에 강도 높은 파일럿, 조종사의 활동이잖아. 이륙하고 착륙할 때는 엄청 강도가 높나 봐. 조심해야 되나 봐. 근데 긴 기간에 저강도의 그 조종사 활동이 있는 거죠. 근데 뭐 하는 동안에는? 그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그러니까 착륙하고 이륙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다. 상대적으로. 뭔 말인지 되죠? 왜냐면 오토파일럿, 자동 그 운전 이러한 모드로 해놔도 되니까. 근데 이 장기간의 저강도의 활동이라는 게 그쵸? 그 비행의 대부분이잖아. 그 장거리라고 알려진 그 다음에 5번 이러한 장거리의 비행의 부분 동안에 그 장거리의 비행의 부분 동안에 듀링 조심하고 비행 동안에 그 조종사들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거든. 스펜드 시간 ing 보내죠. 어세싱 평가하면서 보내거든. 무엇을 평가하면서 보내냐면 그 에어크래프트 하면 항공기죠. 항공기의 스테이터스 상태를 평가하면서 보낸답니다. 뭐 한다기보다는 searching out 그 주변의 비행기를 찾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는 비행기라는 것은 일단은 그 공중에 있는 동안에는 자동차처럼 주위에 자동차가 있나 없나를 조심한다기보다는 그 비행기의 상태를 점검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는 거다. 그래서 지금 searching이랑 assessing 이거 병렬되는 거 조심하고 그다음에 6번 우리가 좋아하는 this is because니까 뒤에 이유 나와야 되지? 알지 하연아? 왜냐하면 왜 비행기의 상태를 확인하는데 평가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쓰냐면 그 충돌이라는 게 그 비행기 간의 충돌이라는 게 항공기 간의 충돌이라는 게 보통은 발생을 하거든. 근데 어디에서 발생을 하냐면 그 공항의 주변 지역에서 발생을 하는 거야. 실제로 비행기가 충돌하는 게. 그쵸? 반면에 그 충돌은 근데 뭐 때문에 충돌이냐면 항공기에 말펑션 하면은 오작동이죠. 오작동.
오작동 때문에 충돌이라는 것은 s 빼면 되죠. 왜냐면 주어가 지금 복수니까. 충동이라는 것은 발생을 한답니다. 근데 언제 발생을 한다면 장기간의 비행 동안에 발생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비행기랑 비행기가 부딪혀서 나는 사고는 착륙하고 이륙할 때 그 공항 근처에서 나는 거고, 실제로 그 공중에서 비행기 사고가 나는 경우는 비행기의 오작동 때문에 발생을 하니까 그 공중에서 운항을 하는 동안에는 비행기의 상태에 더 초점을 둔다는 내용이다. 지금 일단 문법적으로 중요한 사항은 이게 during, this is because, during.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while 쓰인 거 조심해라. 4번의 두 번째 줄 오른쪽에서는 while로 쓰인 거, while in the air. 이 부분 조심하고, 그 다음 내용적인 면으로도 분홍색 형광펜 친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분홍색 형광펜으로 여기도 쳐놓자. malfunction. 얘를 function으로 바꾸면 틀리는 거. 뭐 어휘로도 나올 수 있고 내용으로도 나올 수 있고, 너무 중요해가지고, 중요하다기보다는 짜증나는 지문이죠. 그쵸? 뭔가 이거 일단 토픽은 비행기잖아. 비행기에 대한 지문인데, 토픽이 또 1, 2, 3번에서는 비행기의 그 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4번부터 6번까지는 그 파일럿들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언제 사고가 나는지에 대한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 제목, 요지, 주장으로 한 문장으로 엮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세부 내용으로는 나올 수 있어요. 세부 내용으로 충분히 출제 가능하고, 어법이랑 어휘 혹은 뭐 빈칸 이러한 혹은 무관한 문장으로 나올 수 있겠다. 출제가 다양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휘가 너네랑 익숙하지가 않잖아?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어휘 꼭 갖고 가시길 바랍니다.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우리 30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거 30번도 구조 파악하는 게 꽤나 까다로웠을 텐데 형광펜 3개 준비하고 있죠? 같이 한번 보면은, 그리고 설문했잖아. 설문했는데 우리 또 용감한 우리 고1 친구들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지금이 좋은데요. 뭐가 그립냐고 했더니 지금이 좋은데요. 하고 싶은 말에 공부하기 싫어요. 장난 아니죠? 그 다음에 영상 수업은 왠지 더 지루하다네요. 지루하지 않게 하고 싶은데 한번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공부하기 싫다니. 나 솔직히 말하면 나도 공부하기 싫어. 맨날 수업 준비하고 말이야. 맨날 말이야 자료 만들고 하고 싶겠어? 다 여러분이 사랑하니까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하고도 진실이 담겨있네.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나는 앉아있었거든. 어디에 앉아있냐면 레스토랑 밖에 앉아있었던 거야. 나 이 지문 읽는데 너무 좋더라. 뭔가 그게 상상돼서 당장 스페인어로 가고 싶더라고. 그쵸? 나 레스토랑 밖에 앉아있었거든. 스페인에 있는 레스토랑인 거죠. 근데 이게 언제였냐면 여름에 오후였나봐. 근데 뭐 하면서 앉아있었냐면, 그쵸? 저녁을 기다리면서 앉아있었던 거죠. 지금 분사 구문이니까 세모가로 칠게요. 필요한 친구는 2번 형광펜 쳐라. 그 2번 보면은 그 향기가 냄새죠. 어떠한 냄새냐면 그 주방의 냄새가 excited 하면 뭐 흥분하게 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우리 자극하다라고 해석해 봅시다. taste buzz 하면은 원래 싹이란 뜻이 있거든. 맛싹이 아니라 미뢰입니다. 미뢰. 혀 위에 있는 미뢰 알죠? 그래서 그 주방의 냄새라는 것이 그 나의 미래를 자극을 했답니다. 나의 미래의 식사가, 즉 곧 먹게 될 식사가 나한테 오고 있었던 거죠. 근데 어떠한 형태로? form이다. in the front가 아니라 form이야. molecules 하면 알죠?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오고 있었답니다. 근데 어떠한 분자냐면 drift 하면은 떠다니다라는 뜻이 있거든. 떠다니는 분자의 형태로. 근데 무엇을 통해서? the air 또 나오네. 공중을 통해서 떠다니는 그러한 분자의 형태로 나에게 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얘들아, 우리가 좋아하는 뭐 나왔어? 그쵸? 투부정사.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다죠. 근데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의 for은 의미상의 주어다. 나의 눈이 보기에는 너무나 작았답니다. 하지만 뭐 할 수 있었어?
나의 코어에 의해서는 감지되었대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정도의 우리 위치, 지금 너무 작지만, 내 눈이 보기에는 너무 작지만 내 코어에 의해서는 감지되는 게 뭐야? 이 위치의 선행사가 뭐야? 위치만 생략된 건 아니죠. 지금 시제를 보니까는 워즈로 과거고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에 따라서 여기 생략된 게 하나 더 추가돼야 되나? 뭐야? 상명아. 뭐냐? 그쵸? 몰큘스죠, 몰큘스. 몰큘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월까지, 위치 월이 생략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되냐? 부연 설명해주는. 그 다음에 4번 보면은 고대 그리스인들은 처음에는 그 생각을 해냈거든. 근데 무엇에 대한 생각이냐면 아텀스 하면은 원자야, 원자. 이런 원자에 대한 생각을 해냈답니다. 그쵸? 어떠한 방식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그 다음에 그 냄새라는 것이, 근데 어떤 냄새냐면 빵을 굽는 냄새라는 것이 그들에게 암시를 한 거죠. 서제스트의 목적어는 지금 대시야. 그들에게 뭐라고 암시를 했냐면 그 빵의 작은 particles 하면 입자다, 입자. 입자라는 것이 비욘드 비전 하면, 얘 직역하면 비욘드 하면 화장품 브랜드도 있잖아. 무엇을 넘어라는 뜻이거든. 시야를 넘어서 존재한다는 것을 암시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넘어서라는 건 보이지 않는 거다. 뭔 말인지 알겠냐? 내 능력을 넘어서는 것. 그건 능력 밖에 있는 거잖아. 즉 보이지 않게 그 빵의 작은 입자라는 것들이 존재했다는 것을 그들에게 암시를 했다는 거죠. 그 빵 굽는 냄새라는 게. 지금 계속해서 그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5번. 그 날씨의 순환이라는 것도 disprove가 아니라 reinforce로 바꿔주시면 돼요. reinforced. 강화를 했답니다. 뭐를 강화를 했냐면 이러한 생각을 강화를 했대요. 근데 이게 어떤 생각이냐면 물에 퍼들하면 웅덩이거든? 웅덩이라는 것이 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땅에 있는 이 물의 웅덩이라는 것이 점점 마르죠. 그 다음에 뭐해? 사라지죠.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비로 떨어진다는 이러한 것이 당연히 reinforced, 강화를 했겠죠. 뭔가 분자나 원자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6번. reason 하면은 얘 동사로 추론하다라는 뜻이 있거든. 추론하다. 그들은 추론을 했답니다. 어떻게 추론을 했냐면 그 물에 particles, 분자라는 것이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추론을 한 거죠. 근데 어떠한 물의 분자냐면 지금 알겠지만 얘 대시의 선행사는 particles라서 지금 뒤에 s 안 붙거나 턴 뒤에 steam, 수증기로 변해서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수증기로 변하죠. 그 다음에 구름을 형성하고 그런 다음에는 땅에 떨어지는 물에 분자가 있음에 틀림이 없다고 그들을 추론을 한 거죠. 그래서 뭐 한다고? 물이라는 것이 보존이 된다고. 비록 그 작은 입자들이 눈에 보기에는 너무 작지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여기에 지금 reasoned 이하로 목적절? 왜 갑자기 말이 안 나오지? 그쵸? 목적어 역할을 하는 접속사 두 개가 이렇게 목적격 접속사 두 개가 이렇게 병렬된다고 생각하면 되나? 말이 잘 안 나오네. 미안. 그 다음에 7번. 마이 파엘라는 이 파엘라 검색해봤더니 이 사람이 시킨 음식이 이건가 봐. 맛있겠죠? 약간. 그래서 나의 스페인어에서의 파엘라가 나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준 거죠. 근데 뭐 한 거야? 또 투다. 너무 늦은 거죠. 뭐 하기에는 take the credit 하면은 공로를 인정받다는 뜻이야. 공로를 인정받다. 그러니까 이 credit이라는 단어가 고3 때도 엄청 많이 나오니까 꼭 가지고 가라. credit 하면 공로라는 뜻이 있어요. 무슨 냉장고를 만든 공로, 전구를 만든 공로 할 때. 그래서 근데 아토믹 시오리에서 원자 이론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기에는 너무 늦게, 그쵸? 4,000년이나 너무 늦게 나에게 영감을 불어 넣었답니다. 그 지금 지문이 또 더럽죠. 한 문장으로 정리가 안 되는데 보면은 지금 구체적인 사례들로 나열된다고 보면 되거든. 첫 번째, 이 사람이 스페인의 레스토랑에서 자기 저녁 기다리다가 뭔가 그 몰큘, 같은 단어의 맥락으로 쓰인 거 3번 형광펜으로 한번 해볼까? 그쵸? 이 분자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잖아. 그쵸? 그 다음에
구체적인 예 두 번째로 나오는 거는 그쵸. 고대 그리스인들도 이런 거를 눈치챘다고 하죠. 이 아톰, 원자에 대해서. 여기서 원자라고 나오고 분홍색으로 치는 건 똑같은 맥락으로 쓰였다고 생각하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쵸. particle, 입자라는 표현으로 나오네. 그 다음에 구체적인 사례. 이번에는 그쵸. 그 날씨의 순환을 통해서도 역시나 그 particle, 그쵸. 이 입자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다시 구체적인 사례 1번이 언급을 되면서 그쵸? 원자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입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문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례가 여러 개 나열됐기 때문에 뭐 순서 배열 정도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순서 배열 정도? 한번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31번은 되게 철학적인 지문이잖아. 이것도 우리 같은 맥락의 단어에 형광펜 치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랑 의견이 다르거나 조금 의아한 부분 있으면 무조건 물어보면 된다. 뭔 말인지 되죠? 여러분의 생각도 선생님 피드백 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 물론 부정적인 피드백 받으면 조금 마음 상하기도 하긴 하는데 선생님도 인간인지라 그래도 선생님이 좀 더 발전하고 여러분이랑 윈윈 같은 팀으로서 멀리 오래 그리고 우승이 보이는 곳으로 가려면은 이런 의사소통이 되게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답정너랑 꼰대같이 보여도 별로 그런 잘 수용해요. 수용할 만한 건 처음엔 좀 빡치긴 하는데 문법이랑 내용 부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보면은 그는 죽어가고 있었대요.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었는데 contemporary 하면은 얘 형용사로 현대의 혹은 당대의라는 뜻이 있다. 그 당대에 부디스트 하면은 불교의라는 뜻도 있고 부처의라는 뜻도 있어요. 부처 핸섭. 어때 나연아 마음에 들었어? 코로나 메르스 메로나 드립에 이으는 여튼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 당대의 불교의 스승인 다인인 카타기리 그쵸? 카타기리는 썼답니다. 뭐를 썼냐면 remarkable 하면은 주목할 만한 책을 쓴 거죠. 그쵸? 근데 뭐라고 불리는? 그쵸? 침묵으로의 returning 회귀라고 불리는 그러한 주목할 만한 책을 쓰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가 죽음을 앞두고 훌륭한 책을 쓰고 있었나 봐. 아무래도 훌륭한지 아닌지는 모르는데 일단 영어 지문에 나왔다는 것 자체가 훌륭한 책이겠죠. 삶이라는 것은 그냥 삽입절. 그가 쓰기를 위험한 상황이었대. 얘들아. 삶이라는 게 위험한 상황이래.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때 얘는 강조구문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강조구문에서 대신 얘 관계사다. 관계사. 그러니까 선행사에 따라서 얘 위치나 후로 바뀔 수도 있는 거 조심해. 그것은 바로 삶의 weakness 하면 연약함이나 취약함이란 뜻이잖아. 바로 그 취약함이랍니다. 근데 뭐가 삶의 취약함이냐면 그쵸? 그것을 precious 미친 모기가 지금 내 눈앞에 날아다니고 있거든? 괜찮아. 난 지지 않아. makes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지금 목적격 보어다. 그것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삶의 취약함이라고 얘기한 거죠. 여기서 이시지칭하는 건 뭐겠어 얘들아? 이시지칭하는 게 뭐야? 그쵸? life죠. 즉 삶을 귀중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삶의 취약함이라는 거야. 그의 말이라는 것은 be filled with 무엇으로 채워져 있다라는 뜻이죠. 바로 그 사실로 채워져 있답니다. 근데 어떤 사실이냐면 지금 of 뒤로 목적어는 passing away다. 지금 his own life는 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야. 그 자신의 삶이 passing away 하면은 pass away 하면 죽다라는 뜻이 있거든. 혹은 끝나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이 끝나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로 채워져 있대요.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러니까 그가 쓴 그 책에 그냥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다. 뭐 이러한 류의 바로 그 사실들로 채워져 있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 그 차이나볼 하면은 자기 그릇이야. 자기 그릇. 도자기 그릇 알죠? 그 자기 아니다.
자기 그릇은 아름답답니다. 왜냐하면 sooner or later 얘 동그란 괄호로 묶으면 언젠가 그것이 깨질 것이기 때문에. 되냐? 그 삶이라는 그릇도 항상 존재를 한답니다. 어디에 존재를 하는 거야? 그 위험한 상황에.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의 struggle, 고행이래요. 즉 뭐야? unstable, 불안정한 아름다움, 그리고 피할 수 없는 wound, 상처인 거죠.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되냐? 난 이해되는데. 6번 놀리는 것처럼 우리는 얼마나 쉽게 잊는가. 근데 뭐를 잊냐면은 사랑과 그 상실이라는 것이 intimate 하면은 친밀한이란 뜻이다. 친밀한 companion, 동반자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나 쉽게 이거 그쵸? 다시 한번 해볼게. 우리는 잊는답니다. 그쵸?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근데 뭐를 잃어버리냐면 사랑과 성실이라는 게 친밀한 동반자라는 것을. 그리고 또 뭐를 잊는 거야? 얘 또 접속사다. 우리가 실제 꽃, 진짜 꽃을 so much more, 더 좋아한다는 것을. 뭐보다? 그쵸? 플라스틱 원이 지칭하는 건 지금 꽃이겠죠? 꽃보다. 그리고 또 뭐 하는 거야? 두 번째 동사죠. 그리고 사랑한다는 것을. 뭐를 사랑하는 거야? 마운틴 사이드 하면은 산 중턱이거든. 산 중턱. 산 중턱에 걸쳐서 혹은 산 중턱을 가로지르는 황혼의 트와일라이트, 황혼의 캐스트하면 색조를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쉽게 잊는지를 잊는답니다. 근데 이게 어떠한 지금 레스팅 수식해주는 건 뭐야? 오직 한순간만 지속되는 트와일라이트이겠죠. 지금 트와일라이트를 수식해주는 거다. 레스팅은. 즉 뭐야? 역시나 이때 강조 구문이야. 이것이 바로 그 뭐야? fragility 하면은 연약함이랍니다. 근데 뭐가 바로 그 연약함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그 연약함이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삶이라는 게 아름다운 이유는 우리가 죽기 때문에 지금 아름답다고 해주는 거야. 보면은 내 생각이 아니라 지금 이 지문의 생각인데 보면은 지금 이 불교의 스승인 다인인 카타길이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서는 쓴 책에 뭐라고 써 있는 거야? 그쵸? 3번. 삶을 귀중하게 하는 건 바로 삶의 그쵸? 연약함 때문이라고. 삶의 연약함. 뭔 말인지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거고 왜냐면 언젠가는 끝나니까. 뭔 말인지 되냐? 그래서 3번에서도 그쵸? 그의 삶이 죽어간다는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삶이 소중하다고 귀중하다고 생각하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4번에서도 그 우리가 자기 그릇을 되게 아름답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삶을 자기 그릇에 비유해서 그쵸? 왜냐하면 그것이 언젠간 깨질 것이기 때문에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뭔 말인지 되냐? 4번에 그 인생이라는 그릇도 어떻게 돼 있기 때문에 위험한 상황, 즉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귀중하고 그쵸? 소중하다고 여긴다는 거죠. 5번에서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뭐야? 그쵸? 뭔가 불안정해. 그 다음에 상처도 있고 피할 수 없는 상처도 있고 뭔 말인지 이해되냐? 6번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손실이 함께 한다고 하잖아. 우리가 사랑하는 것과 상실이. 그러니까 언젠간 죽을 것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게 진짜 꽃이야. 가짜 꽃, 플라스틱 꽃보다는 진짜 꽃을 좋아한다는 게 진짜 꽃은 언젠가 시들기 때문에 끝이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더 소중하고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리고 또 뭐를 좋아해? 황혼도 좋아하잖아. 왜 황혼도 좋아하는 거야? 오직 한순간만 지속이 되니까. 즉 언젠가는 없어지니까.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그래서 바로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 즉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이러한 연약함이라고 얘기해주는 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기향 피워야겠다. 지금 모기향 피고 왔어요. 여러분도 모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쯤은 어려웠으니까 여러 번 읽어보길 바란다. 특히나 여하튼 32번이랑 33번 두 개 남았는데 32번 선생님이 좋아하는 지문이에요. 왜냐고? 너네를 깔 수 있는 지문이거든. 같이 한번 볼까? 어떤 것도 즉각적으로 발생하진 않거든. 그래서 in the beginning 처음에는 우리는 어떠한 결과도 볼 수는 없잖아. 그쵸?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practice,
일로부터 혹은 연습으로부터. 그쵸? 어떤 것도 처음부터 막 결과가 나오진 않잖아. 이것은 남자에 대한 한 사례와 같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우리 사람으로 해석하자. 보통 사람도 맨으로 지칭을 하거든. 근데 어떠한 사람이냐면 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사람의 예와 같답니다. 근데 어떻게 함으로써? rub 하면은 문지르다라는 뜻이 있다. 두 막대기를 문지름으로써. 나무 막대기죠. 근데 같이 두 개의 나무 막대기를 같이 문지름으로써 불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남자의 사례와 같답니다. 그는 그 자신에게 얘기하는 거야.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들이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여기에 불이 있다고.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는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rubbing. 문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energetically. 힘차게 문지르기 시작한답니다. 그는 계속해서 문지르는 거죠. 하지만 그는 매우 impatient. 참을성이 없답니다. 되냐? 그는 그 불을 갖기를 원하지만 불은 그쵸? 오질 않는 거죠. 불이 나질 않는 거야. So 그래서 그는 어떻게 돼? 그쵸? discouraged 하면 풀이 죽는 거죠. 풀이 죽고 그 다음에는 뭐 하는 거야? 그쵸? 멈추는 거야. 뭐 하기 위해서? 이 투부정사다 얘들아. 뭐뭐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쉬기 위해서 멈추는 거죠. 똑같죠? 너네가 공부하는 모양이랑. 공부하면 성적 오른다고 해서 잠깐 하다가 성적 안 오르니까 또 멈추고. 마치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처럼 간헐적 노력을 하잖아, 너네는. 지금 이 사람도 똑같은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 다음에 그는 그쵸? 니네 공부 다시 시작하죠. 하지만 진행이 느리죠. 그래서 그는 뭐해? 또 쉬죠. 그쵸? 그쯤에 바이든 그쯤에 그 열기는 이미 사라지지. 그쵸? 그래서 그는 keep at 하면은 계속하다라는 뜻이다. 계속하다. 그는 그것을 계속하지 않잖아. 충분히 길게 계속하지 않는 거죠. 그는 문지르고 그리고 문지르고 결국 until이 결국 뭐뭐 하다라는 뜻도 있다. 그는 결국에는 뭐 하게 되는 거야? tired. 지치게 되는 거죠. 피곤하게 돼서 그런 다음에 그는 뭐 하는 거야? 그리고 그는 전부 다 멈춰버린답니다. 완전히 멈춰버리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하거든. 얘 나돌리가 문두로 나와서 뒤에 주어랑 동사 도치됐다고 생각하면 된다. he가 주어고 지금 얘가 동사 형태죠. 나돌리 버돌소 보이죠? 그는 피곤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는 점점 더 어떻게 되는 거야? 그쵸? 풀이 죽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가 뭐해? give up. 깁스와 포기해버린답니다. 완전히. 어떠한 불도 없어. 이렇게 믿는 거죠. 그냥 공부 간헐적으로 한 다음에 성적 안 오르네. 역시 나한테 공부에 재능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실제로 그는 일을 하고 있긴 하잖아. 니네도 공부를 하고 있긴 하잖아. 그쵸? 하지만 어떤 거야? 충분한 열기가 없는 거야, 얘들아. 충분한 노력이 없는 거야. 그 불을 시작하기에는, 성적을 올리기에는. 뭔 말인지 되냐? 그 불이라는 것은 항상 거기에 있었거든. 하지만 그는 뭐 하지 않은 거야? carry on, 수행을 하지 않은 거죠. to the end, 끝까지. 뭔 말인지 되죠? 그래서 일을 하려면 끝까지 해라. 뭐 이런 지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뭔 말인지 되냐? 문법적으로 조심하고 이건 문장이 다 짧잖아. 그러니까 문장 삽입 문자로 문장 넣기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뭔 말인지 돼? 그 다음에 문법적으로 중요한 부분 조심하고 보면은 이 6번에 stop to rest를 resting으로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 그 다음에 not only 버들스 이거 도치되는 부분 조심하고 그 다음에 until 이거 해석할 때 결국 뭐뭐하다라고 해석되는 거 9번이랑 10번에 결국 뭐뭐하다라고 해석되는 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뭔가 효과를 볼 수 있는 장기적인 노력을 하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33번도 내용이 쉽지가 않거든. 우리 별표 하나 치고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이 지문 같은 경우에는 주제지목 요지로도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 보면은 translate A into B죠. A를 B로 뭐 바꾸다 혹은 뭐 해석하다 보면은 그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의 언어로 그 바꾸는 것은 필수적인 도구랍니다. 근데 어떠한 필수적인 도구냐면 지금 for 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작가로서 너가 너 자신에게 너의 생각을 clarify 하면은 얘 명료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명료하게 하다. 명료하게 하는 그러한 필수적인 도구래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 지금 2번이 이게 구조 파악이 힘들거든? 보면은 일단 for로 시작되잖아. for 얘 전치사랑 접속사로 둘 다 쓰일 수 있는데 근데 as로 다시 한번 시작하죠. as 보면 뒤에 주어랑 동사 나오니까 일단 여기서 한번 접으면 되죠. 그 다음에 for에 걸리는 주어는 얘, 동사는 얘라고 생각하면 된다. 뒤에 일단 구조 파악부터 쭉 하자. 일단 러프하게 해석하면서 해볼까? 그 글쓰기 이론가들이 오픈 노트 지적을 했듯이 종종 지적을 하듯이 글쓰기라는 게 일반적으로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야. 근데 어떠한 과정이냐면 지금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프로세스 수식해주고 있죠. 우리가 시작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죠. 근데 무엇을 가지고? 완전히 형성된 생각을 우리의 머릿속에 가지고 되냐? 근데 이게 어떠한 생각이냐면 우리가 그런 다음에 간단히 transcribe 하면은 원래는 필사하다라는 뜻이야. 필사한다는 건 받아 적는다는 뜻이고 옮겨 적는다는 거. 우리가 단순히 그쵸 받아 적는 그러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대시시켜주는 거는 뭐야? 선행사가 해석해보니까 뒤에 그쵸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 변화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지 않는 상태로 종이 위에 우리가 단순히 필사하는 우리 머릿속에 완전히 형성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시작하는 그러한 과정이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4에서 사실상 이렇게 구조 파악하는 게 가장 현명해. 우리가 보통 세모가로로 묶으면은 because 뭐 부사절이라고 생각하면은 주절이 항상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because나 for 이러한 문장 같은 경우에는 그냥 주절 없이 부사절만 쓰이기도 합니다. 보면은 지금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그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꿔야 된다고 하잖아. 그게 도구라고 하잖아. 그리고 목적이 아니라 그 생각을 작가로서 생각을 명확하게 하는 도구라고 하잖아. 글쓰기라는 것이. 즉 학문적인 언어를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는 게 그게 왜 그런지를 얘기해주고 있어. 왜 그러냐면 그 글쓰기 이론가들이 말하듯이 글쓰기라는 건 즉 과정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어떠한 과정이냐면 완전하게 형성된 아이디어를 우리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되냐? 근데 이게 또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단순히 그냥 받아 적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아이디어가 아니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종이에. 그러니까 우리의 글을 쓴다고 생각하면 완전하게 완벽한 이야기를 머릿속에 넣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가 쓰면서 우리가 그거를 깨쳐나가는 글쓰기가 도구라고 지금 이 사람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다. 여기까지 읽고는 완전한 문장을 글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3번 형광펜으로는 이런 부분에 포인트 맞춰서 단어 바뀌어서 나오면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번에 두 번째 줄에 fully나 unchanged 이런 단어들 유의해서 보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는 항상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대조적으로 반면에 그 글쓰기라는 것은 뭐야? means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어떠한 수단이냐면 발견의 수단이랍니다. 근데 어떠한 발견의 수단이냐면 우리가 쓰기의 과정을 사용하는 발견의 수단이라는 거죠. 근데 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도 in which도 2번 형광펜 쳐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니치가 지금 수식해주는 거는 해석으로 봤을 때 선행사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겠냐? 이 민지로 보는 게 낫겠죠? 뭔 말인지 되죠? 그러니까 글쓰기는 수단이라고 도구라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다. This is why. 우리가 좋아하는 거 또 나왔네. 그래서 그 작가들은 종종 놀라는 거야. 알게 되면. 근데 뭐를 알게 되면 놀라냐면 그들이 end up with 하면 결국 무엇으로 끝나다?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결국 우리가 그 종이에 쓰게 된 것이 종이에 쓰게 된 것이 그냥 의역으로 해석하는 거다. 종이에 쓰게 된 것이 꽤나 다르다는 것을 알면은 놀라게 된답니다. 근데 무엇과 다른 거야? 우리가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것이 그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다를 경우에 근데 뭐 했을 때? 그들이 시작을 했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글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 쓰고 나니까 다를 때는 놀란다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이야기를 쓰려고 했던 게 아닌데 이러면서. 5번. 우리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그쵸? 뭐냐면은 일상의 언어라는 것이 crucial, 엄청 중요한 형용사죠.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랍니다. 종종 crucial 자체가 매우 중요한이라는 뜻이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이래요. 뭐 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발견의 과정에 있어서. 즉, 우리의 생각을 그쵸? 뭘로 바꾸는 것은 더 일상적이고 simpler, 더 간결한 언어로 바꾸는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너를 도울 수 있다는 거죠. 뭐 할 수 있도록? 알아낼 수 있도록. 근데 뭐를 알아낼 수 있도록? 너의 아이디어가 실제 무엇인지를 알아내는 것을 돕는답니다. 근데 무엇과는 반대로, 그쵸? 너가 처음에 너가 그럴 것이라고 상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글은 도구이며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 우리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그래서 1번 형광펜으로 치면은 뭐 보통 사실 빈칸 들어간 문장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있으니까는 그쵸? 1번 문장에 1번 형광펜 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